네, 대표님 2주 전에 촬영했을 때 비해서 체격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모두 다 그릿 덕분이고요.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월급 54만 원 시간 강사 하시다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자산가가 되셨는데 혹시 50억 진짜인가요? 매달 제가 재테크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건대 입구역에 있는 이 무드림 카페에서 재테크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벌써 4년째 하고 있고요. 저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항상 위텍스에 재산세를 얼마를 납부하고 있는지를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직업은 법대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 스타트업이라든지 농장, 애견 펜션, 그리고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건대 입구의 카페, 칵테일바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계의 오프라인 공간을 창업을 해서 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는 누적 방문자가 3년 만에 400만 명을 달성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구독자는 15,000명이지만 990만 원이라는 순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NS 창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 수익과 파티룸이라는 부동산 관련된 자산 소득도 누리고 있고, 나머지 부동산과 경매 같은 재테크로도 꾸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업은 시간 강사 및 대학 겸임 교수지만 나머지 8개의 파이프라인에서 매달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어느 정도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50억 자산가가 되셨는데 혹시 이전에는 과거에는 어떠셨나요?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제 4시간짜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굉장한 완벽주의자 또는 100% 제의가 아니냐라고 그런 식으로 여쭤보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게으른 편이고 늦잠도 많이 자고, 현재도 사실은 미라클 모닝이나 이런 거는 꿈도 꿔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좀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끈기도 좀 부족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었기 때문에 유혹에 잘 넘어가기도 했고, 친구들이 뭐 놀자고 하면은 바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하나 남들과 좀 차이점은 어느 정도 욕심도 있었고요. 세상에 대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일례를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한번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그 고향 파정시에 어떤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아파트 집들이를 할 때 모든 친척들이 다 왔었거든요. 근데 보통 집들이 오면은 그냥 친척들은 의례적으로 그냥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둘러보고서 그냥 바로 거실에 앉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 당시 나이가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하나 방을 다 열어보고 옷장도 한번 열어보고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거의 한 10분 가까이를 꼼꼼히 다니는 거를 보고서 쟤는 뭔가 남들과 좀 다르구나,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집이나 구조 이런 데도 좀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어린 시절 저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다라는 말씀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제가 카페를 갈 때도 그냥 단순하게 카페에서 음식을 먹고 그 사람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카페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가 과연 왜 인기가 있는지를 입지 분석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밸류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입지 분석, 여기에 지가가 얼마인지, 이 주변 시세가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객단가가 어느 정도 되고 영수증에 보면은 그 넘버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여기에 매출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짧은 시간 한 5분 내외의 시간이지만 이 카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 그대로 과연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는 그런 것들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10년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도 뭐 상가 경매를 한다던가 제가 창업을 한다던가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을 찾는다면 굉장히 욕심도 많고 관심도 많은 아이였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릿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네, 그릿이라는 책은 사실 전혀 몰랐었거든요. 모르다가 이번 콘텐츠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예전에 심사인단 채널을 운영하셨던 주원규 PD님이 본인의 인생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7번이나 읽었다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지표로 삼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독은 하지 못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릿에 보면은 그릿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릿에 대한 성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걸 오늘 해봤습니다. 몇 점 나오셨어요? 2.7점 나왔습니다. 그릿 테스트를 보면은 저는 사실 2.7점으로 평균 아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도 다른 목표를 추구한 적도 많고요. 노력도 중간 정도이고 몇 달 이상 걸리는 일에 계속 집중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좌절을 딛고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는 매우 그렇다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게으르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을 딛고 성공한 도전들, 그리고 내가 성취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아한 일인데요. 신사임당님이 2.5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건 성장하기 전에. 근데 현재는 훨씬 더 높은 수치로 나오겠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웬만큼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평균 이하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충동적이고 여전히 끈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새로운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관심도 많아서 이것 좀 준비하다가 다른 거 보이면 이것으로 또 시야를 확장하기도 하거든요. 성향이나 자질 자체는 그릿이 좀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일들을 그것도 7, 8년 사이에 일어났나 그 비밀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게으른 과거에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사실 제 외관이나 뭐 스펙 이런 것들만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그 컴플렉스들을 다 벗어나지 못했고 과거에는 굉장한 컴플렉스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키가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키도 작고 되게 말랐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좀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래 집단에서는 특별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되게 평범한 아이였었는데 저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내에 있는 권투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복싱을 2년 정도 하면서 키도 크고 그 당시에 좀 운동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뭐 친화력도 생기게 되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또 리더가 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극복했던 작은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느꼈던 거는 보통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생활부터 시작을 하고 나면 뭐 대기업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대학원이라는 선택을 했었고 시간 강사라는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시간 강사를 하면서 한 달 월급이 한 과목에 54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의 6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시간당 7만 원 그리고 한 과목 해봐야 강의 준비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데 불구하고 한 54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연구보조원도 했었는데 연구보조원의 월급도 140만 원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 대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창업을 해서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내 월급이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블로그가 좀 잘 되고 싶어서 강남역에 블로그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블로그 강의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6시간에 50만 원이었는데 그날 강남역 강연장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는 5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강사는 6시간 만에 약 2,500만 원, 대강비라든지 기타 잡비를 빼고도 2,400만 원을 수익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1시간에 400만 원 정도? 근데 제 월급은 54만 원. 여기에서 사실은 굉장한 현타가 왔었던 것 같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정도 블로그 강의 같은 경우는 나도 내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강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뭐 2만 원, 3만 원 받으면서 블로그 강의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저도 뭐 인지도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받는 블로그 강사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뭐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엑스걸프렌드가 의전에 다니는 예비 의사였는데 친구들의 남자친구들은 의사 남자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걔 친구들이 걔한테 네 남자친구 뭐해?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그 오빠 뭐 건대 나와서 뭐 이거 하고 뭐 창업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말을 길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빠는 왜 한 단어짜리 직업이 아니야? 왜 내 친구들한테 오빠를 계속 설명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뭐랄까?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사자 직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간판이 아닌 나를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럼 더 집중해서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컴플렉스들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당장 내가 뭐 특별히 가진 돈도 없었고 특별하게 가진 능력도 없었는데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런 컴플렉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뭐 대학 강사,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강사였고 특별하게 재능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과연 내가 뭘로 내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단순한 글쓰기였어요. 특히나 저는 맛집이나 여행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막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방문자가 1,000명이 되기도 하고 2,000명이 되기도 하고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블로그 강사가 됐고요. 그럼
제가 운영하고 있었던 대학원 모임에서도 대학원 모임에는 각자의 전공들이 다 있고 AI 전공하는 애들도 있고 미술 전공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똑같은 강의를 하면 어떨까? 나는 그 강연 중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교육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고요. 마케팅 능력이 생겼으니까 시골에 있는 작은 집도 홍보할 수 있어서 애견 펜션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카페도 벌써 창업한 지 5년이나 됐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를 홍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기반으로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카페 창업을 안 했을 겁니다. 또 다른 도전으로 그 당시에 뭐 파티룸이나 에어비앤비 이런 게 유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그럼 내가 마케팅도 할 줄 알고 카페도 창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파티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대전에 있는 파티룸도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나 틱톡에 성장하는 것을 읽고서 유튜브까지도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블로그라는 하나의 시작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었고요. 단순히 막연하게 나는 뭐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작은 것에서 느껴지는 성취감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단 자기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성취감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확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